1900년대 초 런던. 때는 마술의 황금기라 불리는 빅토리아 시대. 마술 조수로서 살아가는 보든과 엔지어는 마치 관객인 양 연기를 하며 마술의 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마술에서 빠질 수 없는 미녀 엔지어와 미녀 줄리아는 부부 사이로 과감하게 무대에서도 애정 행각을 벌이기도 하는군요. 결박이 끝나고 서서히 올라가는 로프. 그리고 금세 손발이 묶인 미녀는 강철로 된 수조에 빠지고 맙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요? 수초 후 너무나도 가볍게 탈출에 성공하는 미녀. 신기한 광경에 관객들은 환호성을 보냅니다. 무대가 끝난 뒤 백스테이지. 고아로 자란 보드는 거친 성격을 가졌지만 항상 기발하고 새로운 마술을 연구하고 탐닉합니다. 보든의 패기는 마술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스승에게 핀잔당하기 일쑤죠. 오늘 있었던 탈출 마술의 매듭도 이중 매듭으로 하자고 보든이 제안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그의 스승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보든과 엔지어는 누구보다 친한 친구이자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요즘에 워낙 인기 있는 한 중국인의 마술쇼. 보든과 엔지어는 마술 관람도 함께하며 마술사로서의 밝은 미래를 같이 꿈꿔가죠. 엔지어와 그의 아내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조에 불과하지만 훗날 쓸 예명까지 정하며 들떠있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엔지어 부부. 하지만 엔지어와 다르게 보드는 아직까지 그의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마술 보조로 일하던 어느 날 보든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여성. 이어지는 공연에선 순식간에 새가 사라지는 마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세 마술사의 손에서 다시 나타나죠. 그때 새가 죽었다며 슬퍼하는 한 여성의 아이. 보드는 꼬마에게 다가가 새를 보여주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영특하게 트릭을 꿰고 있는 꼬마. 별 상관은 없습니다. 꼬마가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란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한 보드는 꽤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합니다. 그녀도 그닥 싫진 않은 눈치지만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군요. 보든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보든의 마술에 분위기는 무르익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평소와 같은 마술 공연을 하던 보든과 엔지어 팀. 수백 번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마술. 그때 눈빛을 주고받던 보든과 엔지어의 아내는 손목에 매듭을 풀고 보든이 말했던 이중 매듭으로 다시 매듭을 고쳐맵니다. 금세 손발이 묶여버린 엔지어의 아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마술 과정은 아주 순조로웠죠. 곧 강철 수조에 빠진 그녀. 시간 내로 탈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그녀. 급하게 천을 걷어냈을 땐 탈출에 실패한 그녀가 몸부림치고 있었죠. 너무 견고해 잘 부서지지도 않는 수조. 한참을 때린 후에야 겨우 수조를 깨냈지만 오랜 시간 갇혀있던 엔지어의 아내는 현장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아내의 죽음을 목격하고만 엔지어. 엔지어 아내의 장례식 날. 애도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누군가 이곳을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사고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보든이 찾아왔죠. 엔지어는 어떤 매듭을 썼냐며 보든을 추궁하지만 보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엔지어의 복수심이 불타오르죠. 마술단에서 쫓겨난 보든. 그에게도 봄날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술사로 활동하며 조수도 구하고 사랑에도 성공했죠. 거기에다 아내의 임신까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든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총알접기 마술도 개발해
이제 무대에서 선보일 일만 남았군요. 굉장히 위험한 마술 같지만 아내 앞에서 멋들어지게 마술을 선보입니다. 정말 신기한 마술이군요.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끝낸 보든의 마술 공약. 총알잡기는 이제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유롭게 마술을 도와줄 관객을 찾아보는 보든. 그때 호기롭게 나서는 한 남성. 천천히 둘러본 그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금세 싸늘해진 주변 공기와 남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는 엔지어였습니다. 속으로만 삭혀왔던 아내의 복수. 이날 엔지어가 쏜 총으로 인해 보드는 손가락을 잃고 맙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마음에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엔지어. 어느 날 과거 스승이 엔지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마술 공연을 기획해보자고 제안하죠. 그땐 엔지어가 조수였지만 이젠 마술사로 데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지어가 정한 예명, 그레이트 안톤. 죽기 전 아내가 지어줬던 예명입니다. 때는 하루가 다르게 마술이 발달했던 시대. 새로운 조수도 구하고 새로 개발된 마술 장비로 색다른 공연을 기획합니다. 이전엔 새를 죽여야만 마술이 가능했지만 이젠 죽이지 않고도 마술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레이트 안톤이라는 예명으로 열리는 엔지어의 마술 공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관객석은 빈틈없이 가득 찹니다. 그동안 준비한 마술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마술. 세 장을 잡아줄 지원자를 뽑아봅니다. 그런데 지원자 중 한 명은 바로 보든. 보든은 장비를 건드려 다른 관객의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재기를 꿈꿨던 엔지어의 마술 공연은 즉각 중지돼 버리고 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지어와 보든은 점점 철천지 원수가 돼갑니다. 보든을 은밀히 미행해본 엔지어는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술 공연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보든의 행복한 모습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죠. 거기다 보든은 성격은 거칠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급기야 최초로 순간이동 마술을 선보이며 마술계를 경악해 하죠. 닳고 다른 엔지어와 스승도 마술 트릭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대역을 쓴 것 같지만 엔지어의 복수로 손가락을 잃은 보든이 두 명일 수는 없는 노릇. 질투심에 불타는 엔지어는 어떻게든 순간이동 마술을 완성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추, 마술 비법을 모르니 엔지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는 것부터입니다. 다행인 것은 미녀 조수의 지인 중 엔지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 언뜻 보기에도 엔지어와 정말 똑같이 생겼군요. 그러나 술독에 빠져 살고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같으면 상종도 안 할 인간이지만 지금은 똑 닮은 그의 외모가 너무나도 절실하죠. 공연 연습 때도 술에 절어있는 엔지어 대역. 그러나 막상 집중하면 멋들어지게 엔지어 연기를 곧잘 해냅니다. 과거 퇴물 배우 출신인 그에게 엔지어를 연기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이대로라면 마술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드디어 엔지어가 선보이는 첫 순간이동 마술. 엔지어는 특유의 쇼맨십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마술. 대역의 연기도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무대 위에서 연신 환호성이 터질 때 진짜 엔지어는 어두운 무대 아래서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죠. 공연이 끝난 후 보든과 다르게 마술이 완벽하지 않다고 느낀 엔지어는 보든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녀 조수를 스파이로 보내는 것이죠. 엔지어의 조수라면 의심할 것이 뻔하지만 전공법으로 나가 보든을 속여보기로 합니다.
계획대로 보든을 찾아간 미녀 조수. 슬슬 입을 열어보지만 역시 보든은 그녀를 경계하죠. 미녀 조수는 엔지어의 말대로 솔직하게 접근해보지만 보든은 이미 엔지어의 마술 트릭을 모두 간파하고 있죠. 그리고 여유 넘치게 트릭을 알려달라며 비아냥대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미 엔지어 대역에게 접근까지 한 보든. 그를 꼬드기는 것은 그닥 어렵진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기에 술도 사주고 돈도 지어주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를 추켜세우며 그를 매수합니다. 그렇게 엔지어와 보든의 감정은 깊어만 갑니다. 연일 인기를 끄는 엔지어의 순간이동 마술 공연. 평소대로 공연에 최선을 다하는 엔지어. 그러나 그가 떨어진 무대 아래엔 엔지어를 받아줄 안전장치는 없었고 올라가야 할 엔지어 대역 자리엔 보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는 보든. 그리고 잠시 후 무대 뒤쪽에선 우스꽝스러운 팻말을 목에 건 채 온몸이 결박된 엔지어 대역이 내려오고 있었죠. 이 일로 엔지어는 개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과연 보든의 순간이동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엔지어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보든의 조수가 바로 그의 쌍둥이 형제. 엔지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변 모두를 속여가며 생활했기에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내까지 속이고 마술 생활을 계속해온 보든. 더욱 무서운 것은 완벽한 대역을 연기하기 위해 엔지어의 복수로 잘렸던 손가락마저 같은 형태로 잘라내버리죠. 영화 리뷰에서는 담지 못한 수많은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발명가 에디슨과 전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슬라의 신경전, 그리고 엄청난 반전들이 영화 속에 남아있습니다. 영화 프레스티지였습니다.